아니 박범계는 이종근 형사부장 그 법무부에도 그 부인이 박은정 감찰 담당관 아닙니까? 네. 윤석열 징계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죠. 징계 그 추진하는데 이종근 하나 바꿔달라는데도 안 바꿔주고 대통령한테 싹 결제 받아가지고 발표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하고 위선이라든가 뒤통수 치는 이런 정치를 하면 됩니까? 뒤통수의 귀재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그 윤 총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안 했어요. 윤 총장을 발탁해놓고 하는데 우리 윤 총장님 앞으로 뭐 우리 청와대라든지 이런 데 권력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오히려 엄정하게 더 엄정하게 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해놓고 막상 들어가 조국이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틀어져가지고 앞으로는 막 웃으면서 그래 잘해 그 뒤에서는 저 대통령 힘으로 지금 보복을 가하는 이런 식이 됐는데 인사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문 대통령을 믿을 수 있는 사람 과연 신뢰성이 있는 사람이냐 이거 지금 보면 신뢰성이 전혀 없는 사람 대통령 말을 듣고 따라 했다가는 큰일 나는 일이네. 예. 어쨌든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사퇴의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퇴하는 그런 중대 결단에 내린 데 대해서는 다들 제대로 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박수를 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윤석열 총장이 과연 사퇴 이후 행보 이게 제일 관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대검 출근하면서 입장 표명 때 기자들이 정치 입문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아무런 대답이 없이 갔어요. 그러나 어제 대구 방문 때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죠. 정치의 뜻이 없다면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아, 나 정치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충분히 여지를 둔 거란 말이에요. 여지를 뒀는 데다가 자기는 앞으로도 뭐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 그러면 검찰총장으로서도 할 수 없는 말은 그런 역할을 변호사로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일반 자연인으로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민의 권리를 지켜줄, 국민의 또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라면 그건 이제 인권을 압박할 수 있는 그 상대는 정권 측이고 권력을 가진 측이니까 거기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건 정치밖에 없잖아요. 정치 그렇죠. 역할, 그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가 정말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명감을 갖고 있다면 정치를 할 수밖에 없죠. 예. 지금 윤석열 총장의 일련의 언급들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나름대로 내심에 결심은 굳힌 것으로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짤막한 그런 입장 표명에서도 지금까지 해왔듯이 어디에 위치해 있든 내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겠다. 보통 사람들 그냥 물러가면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있는 것이고 친중, 친북 정권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인식까지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국민 보호보다는 기득권 세력, 자기들 세력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런 증거 하나로 지금 중수청 같은 걸 만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보면은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 그런 취지라고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윤 총장이 오늘 이야기한 자기 사퇴의 변을 그 문맥을 보면 이 현 정권이 지금 어떠냐면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 이 파괴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정권 아닙니까? 정부 여당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으려면 정치 말고 다른 거 있습니까? 변호사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변호사 할 사람이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예, 그래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자기가 약속했던 이런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정치밖에 없는데
정치 중에서도 권력에 붙어서 정치하면 이건 안 되지. 권력과 맞서서 권력의 행포로부터 국민을 지켜주겠다고 하려면 결국 야권 정치인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 이건 바꾸고 말하면 제가 이제 앞으로 야권에 가서 정치를 하겠습니다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짤막한 입장 표명이지만 아주 본인의 생각이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헌법 정신과 법치를 파괴하고 있고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국민보호를 위해서 내가 나설 수밖에 없다. 특히 끝 부분에 보면 나한테 응원과 지지를 보내준 뿐만 아니라 날선 비판을 보내준 분들에게도 모두 감사를 드린다. 이건 정치적 언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대구에서도 뭐 이미 이야기할 때도 이제는 국민한테밖에 호소할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 했듯이 이제는 국민에게 호소하는 국민의 뜻을 따르는 그런 이 레토릭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정치인밖에 없잖아요. 아니 변호사가 무슨 뭐 그런 레토릭을 씁니까? 뭐 자연인이 그런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윤 총장도 이제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검찰총장으로서 내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검찰총장이 먼저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정치를 하겠다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이게 오늘날 정치 내 출발 선언, 개업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제 공식적인 선언은 나름대로 좀 측근이랄까 또 팀도 갖추고 어떤 구상 같은 걸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번 거예요. 그렇죠. 7월 24일까지 한 4개월 한 보름 조금 더 남았습니다만은 지금 1년 8개월 만에 물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 동안 충분히 숙련의 시간, 숙고의 시간을 갖고 자신의 이제 정치 입문, 선언 같은 걸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야권에서는 이렇다 할 후보조차 대선 후보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권에 있는 정치인들의 생각과는 별개로 보수 우파 쪽에서는 윤석열 총장 같은 분이 이렇게 정치에 뛰어든다는 것은 정말 희망이 생긴 거죠. 정권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 확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빈집에 소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빈집에 소 들어오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우리는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야권에서는 대통령 후보감이 없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했는데 윤석열만한 후보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정말로 뭐 호박이 능불째 굴러 들어진 셈이 되는데 요는 이 사람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그 사람을 다듬어 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내세울 수 있는지 이제 그 앞으로 과제거든. 그러니까 뭐 여러 이야기 들으니까 벌써부터 말이죠. 그 주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만들기, 대통령 만들기 이래가지고 본래 정치권 주변에 그건 단체 많이 만들잖아요. 사람들은 뭐 많이 우주선처럼 지금 만들어져 있대요. 그런데 윤 총장이 이때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완전히 그런데 얹혀가지고 우왕좌왕하다 보는 사람 바보 되기 정치권이라는 게 사람 영웅 만들기도 하면 하루아침에 바보 만들기도 하거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더군다나 이 관에 계속 있을 때와 정말 이 황무지나 다름없는 황야나 다름없는 이 필드에 나왔을 때는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랫동안 경험과 경륜을 가진 좋으신 분을 멘토로 삼아서 이게 정치를 해요. 그럼요. 그렇지 않아 가지고 무너진 분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아닙니까? 지지율이 40% 이렇게 넘었을 상황이었지만 그때 새누리당이 있죠. 새누리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나와서 당까지 다 만들어서 김무성 의원을 선두로 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총장 그만두고 오면은 그 울타리 역할을 해주려고 했는데 소위 말해서 반기문 측근이라는 외교 전문가들 그 사람들은 정치를 안 해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딱 스크럼을 짜면서 별도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다가 그 말하자면 정글 속에서 그냥 무너져 버린 거 아닙니까? 사자들의 밥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반기문 총장으로서는 왔으면 어디든지 빨리 자리를 잡고 앉아야 돼요. 그래야 정당 조직이라도 있어야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자금이. 자금이. 근데
아니면 내가 만약에 저 반 총장한테 돈을 정치 자금을 주려고 해도 개인한테 못 주잖아요. 정당 조직이라는 게 갖춰져야 되는데 이 양반 들어오니까 아마 측근에서 그렇게 저 당은 뭐 해서 안 되고 이 당은 약해서 안 되고 그 총장님 그 이미지를 그냥 계속 지켜가면서 하면 국민들이 여러 가지 박수를 보낼 겁니다. 천만의 말씀. 예? 그래 바보 만든 거야. 바보 만들었죠. 예, 그런 식으로 되니까 윤 총장도 그런 상황을 특히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제 오랫동안 윤 총장도 보니 검사 생활을 한 30년 했잖아요. 이런 사람이 예? 30년 가까이 했죠. 그러니까 30년까지는 정화 안 됐지만 1994년에 사법연수원 나왔네. 그런데 그때 뭐 거의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적어도 취약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럼요. 예? 또 법조인, 특히 검찰이라는 그 직업에서 오는 한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주변에서 또 사람들이 애워싸가지고 말이지 귀를 막고 이렇게 눈을 막고 해가지고 그렇게 끌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반 총장도 그랬어요. 지금 막 유엔 사무총장이니까 사람들 박수 소리밖에 안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오자마자 공격하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 오만 소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의기소치 맺어가지고 힘이 팍 꺾이거든. 윤 총장도 그런 고비를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되는데 나는 적어도 이렇게 해서 나왔으니까 모든 사람이 나한테 박수를 쳐줄 것이다. 그걸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럼요. 이제부터 내가 개척해 나가야 된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런 각오를 갖고 있고 그런 배심이 있는지 사실 배심하고 이게 얼굴이 좀 두꺼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윤 총장이 정치를 한다면은 정말 정치판은 황무지, 정글이다. 이 황무지에서 내가 내 길을 새롭게 내는 거다. 그런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무지에서 또 정글에서 싸우는데 이기려면은 거기에 고수들을 또 국민들로부터도 이미지가 좋은 그런 식견과 역량이 있는 고수들을 주변에 말하자면 멘토든 참모든 또는 정치적 동지든 이렇게 모아야지. 과거 검찰 시절에 그 가까웠던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이런 정치를 하려고 한다. 또 박수치는 사람만 모아갖고 하려고 할 경우는 백전백패다. 그럼요. 그렇게 봐야겠죠. 지금 막 나온 뉴스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사의 표명 1시간 만에 즉각 수용을 했네요. 기다렸다는 듯이 수용을 했어요. 그것도 어차피 바보 된 건 아닌가 대통령. 근데 좀 참지 이렇게 말하면 더 바보 되거든. 그러니까 수용한 건데 참 아마 뒤에서 이렇게 돌아앉아서 생각하면 참 씁쓸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 윤석열이 영웅 만들고 난 바보 됐을까? 그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선 가장 잠이 안 올 사람이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아마 문재인 민주당 다 지금 발칵 뒤집히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민주당은 전부 자기들 그랬어요. 뭐냐면 대통령 1년밖에 안 남았지 우리는 3년이 남았다 이런 큰 소리 쳤는데 정말 이제 답답하게는 대통령 1년밖에 안 남은 대통령 하산길이 걱정될 거고. 그 민주당도 그렇지만 못쓰게져 버린 거지. 못쓰게 지금 바보 된 거지. 바보들이죠. 윤석열 건드렸다가 코트를 건드려갖고 범 내려와 버린 거예요. 맞아. 요새 범 내려온다. 뭐 이게 유행 아니니까 그 얘기는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 이제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전제를 했을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국민의힘으로 갈 건가 아니면 제3의 어떤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새로운 정치의기를 모색할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아마 가장 지금 윤 총장이 고민하는 그 핵심이 그 문제죠. 그거겠죠. 고민하는 지점이. 정치로 보면 어쨌거나 또 전통으로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국민의힘이 이른바 전통 보수 세력 야당이고 근데 여기에는 이제 국민들이 그동안에 이 수구 보수 꼴통이 돼버렸다 이미지가 그런 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또 뭐 비대위도 몇 번씩이나 하고 했지만 과감한 혁신이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고 하니까 그 점에서 이제 과연 저기 가면 국민이 원오브댐으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그렇게 그냥 침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럼 뭐 국민의당이라든지 아니면 또 제3지대 새로운 당을 이제 만약에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거기도 모여져가지고 그 국민의 제3지대에서 만들어진 신당이 국민의힘까지도 흡수해가지고 새로운 하나의 보수 야당으로 클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제 그때 되면 윤석열이라는 이제 인물이 나갔을 때 그 정도의 이제 결집력이 생길 거냐, 구심력이 생길 거냐, 이것도 계산해 봐야 되거든. 예, 그런 점에서 한번 이제 고민을 할 텐데, 또 이 국민의힘이 아무리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제 그 정치적 뿌리가 있고, 또 조직도 있고, 또 거기 인재도 많거든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는 것도 그렇게 결코 쉽지를 않으니까, 이 점에서 이제 고민은 할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그 내로라는 사람 전부 윤석열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잖아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래전부터 별의 순간이 왔다. 예. 윤석열 총장한테. 그 결정적인 순간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안철수 같은 경우는 자기 별의 순간이 왔는데 흘려보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제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 결단할 문제고 결심할 사안이라는데 윤석열 총장이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공주 출신의 정진석 의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타선이고 이번에 국회 부의장이 있는데 지금 여당이 다 먹어버리니까 그것도 안 오고 있으면서 경선위원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든든한 우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뭐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것도 한 방안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총장이라든가 또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가 이제 아직 단일화 과정은 남았습니다만 오세훈, 안철수 이 중도층에 어필하는 인물들 아닙니까? 당장 서울시장은 대권에 출마할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연대를 하고 또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가 민주당에서 나온 또 과거 조국 흑서 만든 세력들 새로운 세력들과 또 국민의 힘에 있는 개혁적인 인사들 지금 초선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에도 몇십 명이 있어요. 조재선 의원 4, 50명도 넘을 거예요. 그런 새로운 세력으로 정계를 개편해 가지고 내년 대선 전에 임하는 것이 어떨까? 그게 더 낫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재보선 이후에 뭐 민주당도 정계 개편이 될 가능성이 많고 이재명이 떨어져 나가면서 야권의 정계 개편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절충점을 찾자면 국민의힘이 자기들 기득권을 포기를 해야 돼. 포기하죠. 포기하고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뭐 우리가 중심이다 이런 고집을 하지 않겠다. 그야말로 제3지대에서 전부 해체 모여하자. 예, 해체 모여서 해체 모여하면 아무래도 저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범국민 정당.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 들어가는 사람도 명분서고 그다음에 말씀하셨지만 그 주변에 있는 뭐 이른바 중도 세력들도 들어올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 같이 힘을 합치는 명분이 생기고 국민이 볼 때도 아 이번엔 정말 정신 차렸구나. 이번에 정말 자기들 기득권을 내놓으려고 각오를 했구나. 이게 분명히 국민들한테도 인식이 되면 그것이 그야말로 새로운 정당 창당이 되는 거니까 국민의힘도 모험을 최소화하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쇄신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는 중요한 거는요. 국민의힘이 뭐라고 떠들든 정말 중요한 거는 내년 대선에서 이 정권을 다시 찾아오느냐 못 사느냐 이거거든. 내년 대선에서 져버리면 그다음 할 말 없는 거예요. 그건 뭐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내년 대선이 아니라 우선 급한 것은 4월 재보선에서 이게 윤석열 총장이 어떤 형식으로든 이 4월 재보선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석권해가지고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해요. 그렇지 않고 4월 재보선 서울시장에서 졌다. 선거에. 그러면은 동력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만약 서울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겼을 경우 지금 민주당은 기가 펄펄펄 살아가고 그라이더 174석, 72석을 가지고 뭐 베라벨지를 다 하고 있는데 입법복지를 하고 있는데 뭐 중수청 아니라 별거 다 그 사람들은 선거에서 다 국민들이 용인해 줬지 않냐 이렇게 나올 건 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이번에 물론 이제 이 재보선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결정적인 국면 전환을 윤석열 총장이 국면 전환을 시켜버린 그런 셈이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민주당은 손 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영선이가 지금 굉장히 괴롭게 생겼는데 민주당이 죽인 거예요. 박영선이도. 그럼요. 자기들이 스스로 자충수 둔 거예요. 자살골 먹은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되면
이번에 만약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만 이 야당에서 갖고 온다면 그게 특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대선의 중대한 교두보가 되는 거거든요. 예. 되니까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도 이제는 힘을 내볼 때가 정말 용기를 가질 때가 희망을 가질 때가 됐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되고 뭐 국민의 정당이라든지 국민의 당이라든지 다른 여타 야권 세력들도 이제야말로 한번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이제 그 사사로운 또 그 자기들 소그룹의 집단적인 이기심 이런 거 다 털어버리고 예? 오직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권 탈환을 위한 그런 데다가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정치 역량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 그런 역량을 발휘해 줄 수 있을지 참 아직은 확신은 안 서네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